나는 지수였다. 35살, 서울 강남에서 금융분석가로 일한 지 벌써 7년. 숫자와 그래프, 확률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까지 읽어내려 애써온 지나치게 이성적인 여자로 불리곤 했다. 그래서였을까? 지속 가능성 스타트업이라는 회사에서 면접 제안을 받았을 때 나는 속으로 피식 웃고 말았다. 환경? 착한 기업? 그런 단어들은 언제나 투자보고서 속 미사여구에 불과했다. 그런데 호기심은 어쩔 수 없었다. 도대체 어떤 남자가 이런 예쁜 이야기로 거대한 투자금을 끌어모았을까? 회사의 사무실은 성수동 오래된 건물을 개조한 공간에 자리 잡고 있었다. 철제 계단, 커다란 창문, 곳곳에 놓인 화분, 그리고 자유롭게 앉아 노트북을 두드리는 젊은 직원들. 내가 입고 있던 검정색 H라인 스커트와 흰색 블라우스, 광택 있는 하이힐은 그 공간과 묘하게 어울리지 않았다. 그때 그가 나타났다. 대표 민준. 둥근 안경 너머로 빛나는 눈, 약간 흐트러진 머리, 단순한 흰 티셔츠와 청바지. 마치 대학 연구실에서 갓 나온 듯한 모습이었다. 나는 냉정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명함을 내밀었지만 그는 활짝 웃으며 내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다. 지수 씨죠? 기다렸습니다. 정말 반가워요. 내 표정은 차가웠지만 그의 눈빛은 따뜻했다. 며칠 후 나는 회사의 데이터를 하나하나 들여다보았다.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을 활용해 생산 과정 전체를 추적하는 시스템. 숫자는 완벽해 보였으나 비용 구조가 납득되지 않았다. 결국 어느 날 아침, 나는 두툼한 보고서를 그의 책상 위에 쾅 내려놓았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이렇게 돌아갈 리가 없잖아요. 민주는 놀란 듯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특유의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아, 그건요, 사실 저희만의 비밀이 좀 있습니다. 비밀. 저는 비밀 따윈 믿지 않아요. 팩트만 다룰 뿐이죠.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그럼 직접 보여드리죠. 하지만 그 전에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나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지만 결국 그의 제안에 따라갔다. 성수동 작은 카페, 오래된 나무 테이블에 앉아 마주본 순간 내 눈은 그가 설명하는 손동작에 자꾸 끌렸다. 긴 손가락, 마치 피아니스트처럼 정돈되지 않았지만 매혹적인 움직임. 나는 어색하게 시선을 피하며 커피잔을 만지작거렸다. 차갑던 컵표면이 내 손끝을 식혔지만 이상하게 가슴은 점점 뜨거워졌다. 그가 말하길, 시스템은 스스로 학습하고 최적화를 반복하며 때론 사람보다 더 나은 판단을 내린다고 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나는 회의적이면서도 그 열정적인 눈빛에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 그 순간 커피잔에 비친 내 모습이 보였다. 단정한 화장, 은은히 반짝이는 진주 귀걸이, 그리고 치밀하게 여민 블라우스. 그런데 눈가에는 미묘한 설렘이 묻어 있었다. 돌아오는 길,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왜 나는 이 남자의 말에 이렇게 끌리고 있는 걸까? 아무도 없는 저녁 사무실, 내 하이힐 소리가 텅 빈 바닥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문득 그의 자리에서 새어나오는 빛과 끝나지 않은 긴 하루가 내 발걸음을 붙잡았다. 밤이 깊은 회사. 다른 직원들은 이미 퇴근했고 모니터 불빛만이 사무실을 비추고 있었다. 나는 민준이 아직도 자리에 앉아있는 걸 보고 무심코 발걸음을 멈췄다. 화면 가득 쏟아지는 숫자와 그래프, 그리고 책상 위에 흩어진 종이들. 아직도 집에 안 갔어요? 내가 팔짱을 끼며 묻자 그는 안경을 벗고 두 눈을 비볐다. 내일 큰 계약이 있어서요. 모든 게 완벽해야 하거든요. 그의 목소리는 피곤했지만 고집스러운 단단함이 묻어 있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옆에 앉았다. 제가 도와줄까요? 그는 놀란 듯 고개를 들더니
어색하게 웃었다. 정말요? 지수 씨 같은 사람이 제 일을 같이 해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누군가는 이 미친 시스템을 구해야죠. 나는 일부러 건조하게 말했지만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걸 스스로도 막지 못했다. 그날 밤 우리는 나란히 앉아 수많은 데이터를 확인하고 코드를 돌리고 이메일에 답장했다. 민주는 중간중간 웃픈 창업 초창기 얘기를 들려주었고 나는 의외로 자주 웃음을 터뜨렸다.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은 이상하게도 가볍고 따뜻했다. 새벽 2시쯤 사무실 한쪽 구석에 놓인 작은 소파에 앉았다. 나는 구두를 벗고 다리를 살짝 꼬며 긴장을 풀었다. 검정 스타킹 위로 은은하게 비치는 다리선, 차갑던 공기 속에서 묘하게 따뜻하게 느껴졌다. 민준의 시선이 잠시 그곳에 머문 걸 느꼈지만 그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다. 그 모습이 왠지 귀엽게 느껴졌다. 지수 씨가 없었으면 오늘 완전히 무너졌을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나는 놀라서 고개를 돌렸고 그 순간 우리의 눈이 가까이 마주쳤다. 사무실은 고요했다. 모니터 불빛, 책상 위의 커피 향, 그리고 우리 둘의 호흡만이 존재했다. 민주는 잠시 망설이더니 아주 천천히 내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지수 씨. 나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눈을 피하지 않고 그의 시선을 받아주었다. 그리고 그 작은 허락을 읽은 듯 그는 내 뺨에 살며시 손을 얹었다. 따뜻하고 조심스러운 손길이었다. 순간 내 안에서 모든 계산과 논리가 무너졌다. 나는 단정히 여민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의 손끝이 닿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떨림이 피어올랐다. 그는 조용히 물었다. 해도 될까요? 나는 말 대신 아주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의 입술이 내 입술을 조심스레 스쳤다. 그날 이후 민준과 나는 서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대표와 분석가라는 선을 지키려 했지만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공기 속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나는 더욱 단정하게 옷을 챙겨 입었다. 회색 정장 재킷에 몸을 감싸는 블라우스, 얇은 스틸레토 힐, 액세서리 하나도 허투루 고르지 않았다. 하지만 민준 앞에 서면 그 모든 치밀한 계산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어느 저녁 우리는 또다시 사무실에 단둘이 남았다. 이번엔 새로운 대기업과의 미팅 준비 때문이었다. 문득 창밖을 보니 한강의 야경이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커다란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 긴 머리를 뒤로 묶고 얇은 체인 목걸이가 블라우스 사이로 살짝 드러나 있었다. 나는 괜히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긴장을 달랬다. 그때 민준이 내 옆에 다가왔다. 지수 씨, 요즘 표정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떤 의미로요?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잠시 내 목걸이에 머물렀다가 천천히 다시 눈으로 돌아왔다. 예전보다 더 부드러워졌다고 해야 하나? 말끝을 흐리며 미소를 짓는 그의 얼굴에 내 심장이 괜히 두근거렸다. 우리는 함께 발표 자료를 정리하다가 동시에 같은 버튼을 누르려 손이 닿았다. 순간 전류가 흐르는 듯한 감각이 스쳤다. 손을 빼려 했지만 그의 손가락이 아주 조심스럽게 내 손등 위를 덮었다. 나는 놀라 눈을 들었고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지수 씨. 그가 조심스럽게 속삭였다. 나는 숨을 고르며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내 손을 살며시 끌어 소파 쪽으로 이끌었다. 불빛이 어슴푸레한 구석, 창밖 야경이 배경처럼 드리워진 자리. 앉자마자 그는 망설임 없이 내 허리에 손을 얹었다. 하지만 그 손길은 거칠지 않고 오히려 묘하게 보호하는 듯 따뜻했다. 나는 무심코 웃음을 흘렸다. 민준 씨,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알잖아요. 알아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네요. 그리고 그는 다시 내게 다가와 입술을 포개었다. 이번에는 어젯밤과 달랐다. 더 깊고 더 솔직했다. 나는 그의 셔츠 옷깃을 잡으며 순간에 몸을 맡겼다.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경고음이 울렸지만 가슴은 그보다 더 큰 소리를 내며 그를 원하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한강 다리 불빛이 반짝였고 그 빛이 우리의 실루엣을 감싸고 있었다. 모든 게 일시적이고 불완전해 보였지만 그 불완전함이 오히려 더 뜨겁게 느껴졌다. 며칠 뒤 회사는 더욱 분주해졌다. 대기업과의 본계약을 앞두고 모두가 긴장 속에 움직였지만 나와 민준 사이의 기류는 더 이상 단순한 동료의 것이 아니었다. 서로의 시선을 피하려 애쓰면서도 작은 동작 하나에 신경이 곤두섰다. 그날도 퇴근 후 사무실에 남아 마무리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다. 나는 하늘색 블라우스에 검정 펜슬 스커트를 입고 있었고 발에는 얇은 스트랩이 달린 하이힐을 신은 채였다. 오래 앉아있자 발이 저릿해져 무심코 구두를 벗어 책상 밑에 두었다. 그러자 차가운 바닥이 스타킹 너머로 전해져 묘하게 기분이 이상해졌다. 오늘도 늦게까지 남았네요. 뒤에서 들려오는 민준의 목소리. 나는 놀라 고개를 돌렸다. 그는 손에 2개의 캔커피를 들고 있었다. 커피는 이제 질릴 법도 한데요. 내가 농담처럼 말하자 그는 웃으며 내 앞에 앉았다. 지수 씨가 있으면 뭐든 괜찮아요. 순간 나는 눈을 피했다. 그의 말은 장난처럼 들리지만 목소리 속 진심이 묻어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그는 내 구두가 벗겨진 걸 보았다. 시선을 돌리려 했지만 민주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낮게 웃었다. 이상하게 어울리네요. 단정하면서도 편안한 모습. 나는 괜히 다리를 꼬며 말했다. 괜한 말 하지 마세요. 하지만 내 볼이 뜨거워지는 건 막을 수 없었다. 우리는 그날 새벽이 오기 전까지 소파에 앉아 보고서를 수정하며 대화를 이어갔다. 그러나 대화의 절반은 일이 아니라 서로의 삶에 관한 이야기였다. 민주는 어린 시절 대구에서 보낸 이야기, 실패한 첫 창업, 그리고 부모님에게조차 숨기고 있던 두려움까지 내게 털어놓았다. 나는 무심코 그의 손을 잡았다. 의도한 게 아니었다. 다만 그 순간 그의 외로움이 손끝으로 전해져 왔다. 민주는 내 손을 꼭 잡은 채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지수 씨, 우리 이렇게 계속 가도 괜찮을까요? 그 질문은 단순한 감정의 고백이 아니었다. 회사, 일, 투자자들, 그리고 우리 사이의 경계를 모두 아우르는 물음이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천천히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그의 체온이 전해졌고 내 심장은 거칠게 뛰었다. 그 순간 사무실 문 밖에서 갑자기 인기척이 들렸다. 우리는 화들짝 몸을 떼었고 심장이 얼어붙는 듯했다. 누군가 복도를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였다. 다행히 문은 열리지 않았지만 긴장감은 한층 짙어졌다. 민주는 나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들킬 뻔했네요. 나는 작게 웃었지만 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단순히 숨길 수 없는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는 걸. 본계약이 체결되는 날, 회사는 축제 분위기였다. 모두가 샴페인을 들고 환호했고, 민주는 투자자들 앞에서 자신감 있게 프레젠테이션을 이어갔다. 나는 뒷자리에 앉아 차가운 시선으로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업무적으로는 완벽했다. 그러나 내 마음은 더 이상 업무만을 따르지 않았다. 행사가 끝나고 늦은 밤,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고 사무실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다. 민주는 창가에 서서 한강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와이셔츠 소매를 거둔 그의 팔, 어깨 너머로 드러난 긴장감과 피곤함이 묘하게 섹시하게 느껴졌다. 나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오늘 잘했어요.
그는 돌아서며 나를 보았다. 눈빛 속에는 자부심과 동시에 설명하기 힘든 불안이 스쳐갔다. 지수 씨 덕분이에요. 그런데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잠시 침묵했다. 뭐가 문제죠? 내가 묻자 그는 한숨을 내쉬며 고백했다. 우리가 하는 일. 겉으로는 완벽해 보여도 아직 다 말 못한 게 있어요. 그 순간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직업상 언제나 비밀을 의심해왔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이 남자와 얽힌 감정 때문에 차갑게 몰아붙일 수 없었다. 민주는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지수 씨, 나 그냥 당신이 곁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그의 말은 달콤했지만 동시에 불길했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 순간 사무실 유리창 너머로 검은 차량 2대가 다가오는 게 보였다. 낯선 사람들이 내리는 모습. 정장 차림, 차가운 표정. 민준 씨, 저 사람들이 누구죠? 내 목소리는 본능적으로 날카로워졌다. 그는 굳어버린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투자자들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건드리지 말았어야 할 무언가가 있나 봐요. 그의 손이 내 손을 더 세게 쥐었다. 그 순간 회사 안의 모든 불빛이 꺼졌다. 정전처럼 보였지만 나는 직감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시스템을 차단한 것이다. 어둠 속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지수 씨, 이제 선택해야 해요. 숫자만 보며 살 건지, 아니면 나와 함께 이 진실을 끝까지 마주할 건지. 창밖에서는 낯선 남자들의 그림자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내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우리가 나눈 감정은 단순한 설렘이 아니라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의 시작이라는 것을.